상담하시는 분의 70~80% 정도가 이제 황혼년 연차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50세 이후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좀 쫓겨난다 이런 생각하기가.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 이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이혼하시고 싶은 이유로 뭘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아버지가 장남이신데 결혼하고 나서 엄마에게 그런 장남 며느리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우리 엄마 혼자인데 너가 당연히 다 해드리고 보살펴드리고 해야지 너가 맏며느리인데 약간 그런 강요나 프레임이 되게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효자병. 아버님의 어떤 말씀이나 태도를 보일 때 가장 서운하다 그러세요? 무뚝뚝한데 점잖으신 분이세요. 아버지 성격. 근데 술을 마시고 나면은 그냥 막 하시는 게 되게 많이 심해지셨어요. 가족들 앞에서 어머니를 되게 하대한다는 느낌이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작은 아버지나 고모들도 덩달아서 우리 엄마를 되게 하대한다는 느낌? 재산 다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누구 명이에요? 다 아버지 명이에요. 다 아버지 명이. 어머님 재산도 없으시고 원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강요 가능한 사이예요. 어머님들이 이혼하신다 그러면 사유도 굉장히 간단해요. 젊은 사람처럼 복잡하지 않고 외도. 경제적인 학대와 무시예요. 어머님들은 참고 살아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재판부가. 효도를 가장한 어머님에 대한 학대와 무시는 사실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술을 드시고 반복해서 하시는 주사를 통한 폭언이나 무시를 제가 볼 때 한 2달만 녹음을 좀 해주세요. 이런 증거가 확보된다라고 하면 이 재산이 누가 어떻게 마련하는 거 상관없이 딱 반으로 나누게 돼요, 반으로. 아버님의 이런 행위나 말에 대해서 좀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로 68이 되신 분인데 쉬신 거예요. 일을 그동안 계속 하셨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언젠가부터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식충이냐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연금을 받는데 그 너무 쥐꼬리만 하다 뭐 했냐 이렇게 계속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이제 근데 그러니까 무시가 계속 그렇죠. 되는 온 거예요. 가족이 무시하게 되죠. 나가라고 하는데 왜 나가서 돈 안 벌어오냐. 기계 취급해왔구나 그동안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정이 떨어지고 이혼을 결심을 했어요. 못했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냐. 좋다. 나한테 위자료를 내놔라 그 대신. 문제는 이 의뢰인이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과수원 이런 걸 좀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것도 우리 재산이니까 이것도 절반을 내놔라.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속받은 땅 이거는 이제 공동재산이보다 이분이 보기에는 이제 우리 집안의 재산인 건데 투기재산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분할해줘야 되는 건지. 황혼이혼에서 남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유입니다. 가족들의 무시와 멸시, 그다음에 따돌림, 평생을 아이들 교육하고 이제 노후에 이제 집안채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 앉아서 하루 종일 있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그럼 남자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을래 봐요. 안 했네? 밥은 뜨거운 건 뜨거운 거, 차가운 건 차가워야지, 음식은. 갑자기 없는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주 불편해지는 거죠. 이제 돌아와서 내 가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애정 표현이고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표현일 뿐인데 이걸 가족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혼한다 그러면 아내가 좋아, 위자료 줘. 아내는요 이렇게 다 싸놓고 있어. 뭐 홍마담 있잖아요. 또 다방에 홍마담하고 어디 갔던 건 내가 기억하고 있고 회사 앞에 가서 밥 사달라고 했더니 당신 다 무시하고 회사 직원들 보는 앞에서 촌스럽다고 그냥 가라 그랬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아내는. 그걸 아주 정리를 잘하고 있는데 남편은 딱 얘기하면 없어. 무시해요. 아내한테 위자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이혼하시려면 재산반 두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3년 전 과수원이 문제예요.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니까 재산분할 재산에서 빼자라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전체가 10억이라고 쳐요. 이 과수원이 한 7억쯤 된다고 쳐요. 그럼 합해서 10억인데 과수원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특유재산이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기여도를 아내분의 기여도를 확 내리겠죠. 30% 정도 준다고 쳐요. 그럼 어머님이 3억을 가져가게 돼요. 7억이 투기재산으로 빠진다면 재산이 3억밖에 안 남잖아요. 어머님한테 기여도를 확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빼고 3억 가져가나 넣고 3억 가져가나 이 금액을 재판부가 이렇게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투기재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눈치를 잘 봐서 하셔야 돼요. 눈치를 잘 봐서. 결혼한 지가 한 35년 됐는데 한 50대에 바람을 너무 심하게 피웠어요. 한 1년을 나가서 살았어요. 그 여자하고. 본인이 들어왔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 혼사도 있고 제가 참고 그냥 살았어요. 술을 좋아했어요. 아주 저렇게 폭행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스트레스를 쌓이다 보니까 어머님 자녀분은 몇 분이나 있으세요? 결혼을 하나 했고 하나 안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현재는
50대 때 했던 외도를 사유로 직접적인 사유로 해서 이혼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혼 사유가 10월라는 게 있어서 외도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이나 기타 사유 같은 경우 2년이 지나면 그걸 가지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어요. 술을 드시면서 이거를 술 주사가 많아지고 실수가 많아지는 부분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사유로 주장을 하시면서 과거에 50대 때 이렇게 심하게 바람을 폈고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도 나이 먹어서 반성하지 않고 이런 생활을 이어가서 내가 더 이상은 이 사람을 수발을 할 수도 없고 나의 나머지 인생을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가 핵심입니다. 어찌 보면은 알코올릭을 치료해야 되는 질병일 수가 있어요. 시설에 입원이 가능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분만 해결되면 지금 어머님이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알코올 의존증을 일단 치료를 어느 정도 해보시고 치료를 하되 본인이 의지를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이혼 소송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자료 제가 볼 때 연세를 생각하면은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오실 거고 재산은 뚝 떼서 반입니다. 빚 갚고 반.